자, 시작하겠습니다. 머리 다이렉션 헤어 커트, 특허받은 커트 베이직 이야기입니다. 누가 뭐라 하든 나의 소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나의 소신이 없이 모든 거를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있으시면 안 돼요. 어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원장님 한 분이 오셔서 우리 샵에 있었다고. 그쵸? 그분이 오셨는데요. 그분이 체력이 되게 약하셔서 제가 운동하라고 했어요. 그리고요, 많이 게을러요. 그래서 제가 지금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그리고 제가 한 마디 딱 던졌습니다. 원장님은요, 저하고 그분이 원장님이 저하고 4년 정도 됐거든요. 그분도 한 3년 정도 됐나 보다. 근데 그분이 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저를 끝까지 믿고 따라주시고 따라오세요. 그리고 그분은 제 바지가락에만 잡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하지는 않지만, 열심히 하진 않지만 바지가락에 잡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며칠 전에 그분의 어머님이 오셨대요. 오셔서 엄청 까다롭대요. 그분의 어머님이. 근데 그분의 어머님이 있으시면 와서 머리를 딱 받아보시더니, 야, 너 머리 잘하더라. 이제 됐어. 내가 인정을 해줄게. 바지가락에만 잡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노력은 안 했지만 나한테 계속 온 거예요. 오고 그냥 눈으로 보고 미용실에 가서 하고, 그러니까 실습으로 연습을 안 하고 이제 그런 건 안 했지만 좀 덜 했지만 그래도 하긴 했죠.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체력이 약해서, 내가 원장님 몸이 아파서 했지만, 그렇게 했지만 바지가랑이는 항상 잡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잘한다는 얘기예요. 손님의 마음에 들게끔 잘한다. 그래서 어제 물어보더라고요. 원장님, 제가 지금 현재 10,000원을 받고 있는데, 남자 여자 10,000원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요금을 어떻게 올릴까요? 말까? 그래서요, 당당히 올리라고 했어요. 5,000원 이상 하라고 했어요. 원장님 그거 너무 아니야, 올려. 무조건 올리라고 했어요. 매출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내가 얘기했죠. 매출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당히 다 올려. 왜? 밑져야 본전이잖아. 어차피 그 매출 그대로 다 올라올 거야. 요금 다 올렸으니까. 새로운 신규 손님한테 잘해. 그럼 그 손님들이 또 올 거야. 그럼 매출이 더 툭 돌아갈 거야. 1.5배 더 뜰 거야, 매출이. 맞아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믿는 구석은 누구예요? 저예요. 저예요. 제가 가르치잖아요. 바지가랑만 잡고 있잖아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은 다 포기했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오셔서 똑같이 했습니다. 뭐 했어요? 베이직이 중요하다는 거. 베이직이 중요하고요. 베이직을 알아야지만 간다는 거. 우리가 아무리 스타일을 공부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쵸? 눈요깃감이에요. 스타일 공부하고 세미나 공부. 세미나는요, 공부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갔는데 공부했대요. 세미나는 공부한 게 아닙니다. 아셨나요? 트레이닝을 가서 그냥 구경하러 가는 거지, 세미나는 공부하러 간 게 아니에요. 공부는 무슨 공부를 하는 거예요? 길게 가는 거예요. 근데 길게 가는데 아무리 많은 강사님들이 20회 이상을 못해요. 근데 저는 몇 년을 해요? 3년을 하겠습니다. 3년이면 끝날 줄 알아요? 아니요. 또 3년 또 할게요. 그 3년 지나면은요, 3년 또 해야 됩니다. 자, 3년 공부는 베이직 이론이에요. 베이직 이론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이론은 뭐예요? 언어예요, 언어. 언어로 배우는 거예요. 또 3년은 뭐 하는 거예요? 3년은 습관화예요, 습관화예요. 습관화는 뭐예요? 서술을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단어예요, 단어. 여기는 단어 배우는 거예요. 단어를 배우는 시간이고요. 3년은요, 습관화예요, 습관화. 내가 뭐 하는 거를 습관화 시켜야 돼요. 그래서 서술형으로 해서 수수수수 많이 나올 수 있게끔 하시는 거예요. 아셨나요? 그리고 또 3년은 뭐예요? 3년은 뭐예요? 통보라야죠. 통보라야죠. 동네에서 최고 비싼 요금. 동네에서 제일 비싼 요금. 여러분들 지금 받는 요금으로 연봉 1억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못 됩니다. 한 달에 여러분들이 연봉 1억 되려면요, 아무리 받아도 고객님 한 달에 500명 이상 받아야 돼요. 맞죠? 여러분들 요금으로.
맞아요, 맞아요. 500명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혼자서 더더군다나. 그쵸? 그러면 200에서 300명 정도의 인원만 가지고 연봉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요금이 얼마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요금이 커트 요금이 최소한 25,000원 이상은 되셔야 돼요. 여기에 그게 달성이 돼야죠. 이해가 되셨나요? 원장님 지금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열심히 하면 2단계에도 갈 수도 있어요. 2단계도 갈 수 있어요. 2단계도 갈 수 있습니다. 왜요? 제가 노력 안 하면 안 돼요. 우리 정우성 원장님 잘하시죠? 지금 제가 제 제자 중에서 최고예요, 최고. 지금까지 제자 중에서 제 걸 제일 많이 가져간 사람이에요. 제일 많이 가지고 제일 이해력이 높아요. 그리고 가장 열심히 하고. 미용 2년 됐습니다. 미용 2년 차예요. 아니, 여러분 몇 년 됐어? 미용 2년 되신 분이에요. 근데 내 제의식을 제일 많이 가져갔어요. 따라 하실 수 있는 거는 따라 하세요. 모강하실 수 있는 건 모강하세요. 마음대로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세요. 나는 줄 게 많은데 가져가는 사람이 못 가지고 가요. 가져가는 사람이 못 가져가요. 그러지 마시고요. 다 가져가세요. 자, 그러면 우리 머리 다이렉션 헤어커트, 머리. 자, 머리 다이렉션 헤어커트. 머리 방향성 헤어커트예요. 이게 우리 브랜드예요. 그리고 MMS는 뭐예요? 머리 만지는 사람 약자예요. 영어로. 머리 만지는 약자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머리 만지는 사람, 머리 다이렉션 헤어커트로 우리는 이제 앞으로 3년 동안 쭉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평생 공부를 할 겁니다. 평생 공부를 해야지. 자, 커트는 평생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연습은 손님한테 하시면 안 돼요. 연습을 뭘로 하셔야 돼요? 가발로 하셔야 됩니다. 아셨나요? 가발로 연습을 하고 그걸 가지고 가발을 연습을 한 걸 가지고 고객님한테 하셔야 돼요. 참고로 말하지만 시내에서는 예쁘면 돼요. 무조건 예쁘면 돼요.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나갈 때까지 예쁘시면 돼요. 근데 동네에서는 안 그래요. 동네에서는요 뭐예요? 집에 가서 머리 감아봐야지. 집에 가서 머리 감아봐야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쁜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손질 편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손질 편해야 되는데 왜요? 정말 까다로워요. 많이 까다로워요. 왜 그럴까요? 경험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동네에서는. 시내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위주로 많이 오지만 동네에서는요 경험지수가 높은 중년 이상이나 남성들이나 아이들이 옵니다. 그 기준을 누가 봐요? 엄마들. 여러분들 까다롭죠? 여러분들 물건 갈 때 진짜 진상이라고 하죠?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닌가 보다. 자, 중년 이상의 여성들이 동네 미용실에서는요 기준이에요. 그럼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추셔야 돼요. 그분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는 얼마나 까다로워야 되는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지. 시내에서 커트를 잘하는 것보다 동네에서 커트를 더 잘해야 돼요. 동네에서 커트를 더 잘해야지 요금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게요. 뭔지 아세요? 미용실에서 동네에서 잘 되면 뭐가 나올까요? 순이익이 많아. 매출이 많이 나는 것보다도요, 순이익이 많아. 왜? 나가는 지출이 적거든요. 항상 지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제일 위기가 뭔지 아세요? 대형 미용실이 지금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인건비예요. 임대료, 인건비. 나가는 지출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수익은 별로 없어요. 매출은 많죠. 순이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 구조로 가기보다는 이제 앞으로는 우리나라는요 선진국형으로 가기 때문에 대형 미용실, 소형 살롱 이렇게 완전히 나눠질 거예요. 그 중에서 3%만이, 10%만이 살아남아요. 소형 미용실에서 잘 되려면 10%만이 살아남아요. 동네에서 손님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미용실이 그렇게 많은데 갈만한 데가 없어.
미용실이 그렇게 많은데 갈 만한 미용실이 없어. 왜 그럴까요? 마음에 드는 미용실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제대로 공부한 미용실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런 미용실 만들어야 돼요. 이제 그런 손님 200명만 받으면 돼요. 200에서 300명만 받으면 돼요. 요금은 동네에서 제일 비싼 커트. 제일 비싼 커트 요금이 오르가면 파마 요금, 염색 요금 다 올라요. 이해가 되셨나요? 커트 요금이 오르면 파마 요금, 염색 요금 다 오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작하시고요. 자, 머리 다이렉션 헤어커트의 특징은요. 일단은 첫 번째는요. 스피드예요. 굉장히 빨라요. 엄청 빨라요. 안 적으셔도 돼요.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은 많이 안 적으셔도 됩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조금 더 글씨 넣을 수 있는 것들만 좀 넣으시면 돼요. 자, MMS 커트는요. 엄청나게 빨라요. 원장님 어떻게 빨라? 왜? 자, 우리는요. 커트를 진행할 때 내 머릿속에 지도를 먼저 그려요. 지도를 그리고 커트를 해요. 그리고 섹션이 처음에는 큰 틀에서 크게 잡지는 않아요. 아니 작게 잡지 않아요. 아주 많이씩 잡아요. 그게 뭐냐면 자 두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모든 제가 이 커트를 그 MMS 커트를 만든 기준이 뭔지 아세요? 미술 조각을 생각했어요. 피부 포인트는 건축학을 공부한 사람이 피부 포인트를 만들었어요. 건축학을 공부했던 사람이 헤어로 들어와서 피부 포인트라는 이론 베이직의 커트 이론을 탄생을 시켰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이론 베이직이에요. 피부 포인트가.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교에 가면 피부 포인트가 기본 교재로 다 들어가 있어요. 피부 포인트가 기본 교재로 다 들어가 있어요. 왜? 이론이 너무 탄탄해서요. 교육의 기법이 너무 탄탄해요. 그럼 저는 뭐를 했냐면 미술에 조각을 생각을 했어요. 조각을 해서 사각형이라는 개념을 생각을 했어요. 사각형을 개념을 생각해서 큰 틀에서 우리가 조각할 때 큰 바위덩어리를 갖고 와요. 바위덩어리를 갖고 내 조각할 때 처음부터 바위덩어리를 어떻게 해요? 큰 정으로 막 망치를 때려가지고 모서리 제거해야 안 해요? 하죠? 모서리 처음에 큰 정으로 해가지고 망치를 막 때려서 모서리 해서 밑그림을 먼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막 조각을 해서 잘라내요. 커트도 똑같아요. 저희도 섹션을 크게 가져요. 크게 떠요. 섹션을. 그래서 5분에서 10분이면 모든 커트가 다 끝나요. 그리고 나서 드라이를 다 해요. 형태로 5분에서 10분이면 형태를 다 만들어냈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드라이 다 끝난 다음에 작은 점으로 이제 섬세하게 또 뭔가를 만들어내요. 그게 우리 MMS 커트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큰 틀을 먼저 잡아놓은 상태에서 들어가는 것과 처음부터 섬세하게 들어가는 건 개념이 달라요. 유럽식의 커트는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섬세하게 들어가요. 처음부터 엄청나게 섬세하게 들어가요. 나중에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쟤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는 딴 방향으로 가버려요. 전혀. 그래서 저는 큰 틀을 먼저 잡아놨기 때문에 실수해도 괜찮아요. 왜? 나중에 수치면 되니까. 나중에 수치면 되니까. 실수해도 괜찮아요. 형태선은 남아있으니까. 그쵸? 뻗치고 안 뻗치고 그게 문제는 아니에요. 큰 틀에 커트를 해놓고 나서 나중에 수쳐놓으면 돼요. 그 대신에 수술 안 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디테일하면 좀 더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커트가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커트 이해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그게 우리의 장점이에요. 그 대신에 타고 더 들어가면요 엄청 어려워요.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트를 큰 틀에 있어서 사각형의 모서 그 형태의 디자인을 하고요. 밑그림을 그리고요. 그리고 나서 디자인을 막 뽑아요. 디자인을 뭐 큰 정으로 뽑아내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뭐예요? 섬세하게 디자인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지금 사진 속에 지금 나와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기본 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커트는, MS 커트는 그동안 서양 사람들이 많이 강조했던 게 뭐예요? 서양 사람들은요, 각도를 많이 강조를 했어요. 각도. 우리 구제 그래픽 그리다가 하면 뭐 이런 구제 그래픽 되게 많죠?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아니요, 어렵진 않아요. 제게 더 어려워요. 저는요, 이게 너무 싫어요. 왜 싫은 줄 아세요? 단면이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떨어지는 선이 어떻게 떨어질지 알아요? 몰라요. 이게 서양식 커트 기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예요?
이렇게 떨어졌을 때 층이 어떤 형태가 생기는지 이 떨어지는 선을 저는 공부를 했어요. 한참 더 높은 거죠. 그래서 떨어지는 위치, 그러니까 빗질을 해서 이건 바로 뭐예요? 빗질과 포지션이 아주 중요합니다. 각도가 개념이 먼저가 아니고요. 빗질과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빗질과 포지션을 제대로 인지를 못하면 이 각도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처음부터 가르치는 게 뭘 가르쳐요? 각도를 먼저 가르치죠. 그 각도를 가르치니까 떨어지는 선에 대한 구조가 어떻게 생기는지 전혀 알지를 못하면서 각도만 그리고 구조 그래픽만 그리래요. 그리고 자꾸 뽑아내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빗질하는 것과 포지션이 먼저 습관화됐을 때, 먼저 습관화됐을 때 각도는 저절로 따라간다. 빗질하는 것과 포지션을 정확하게 인지를 했을 때. 왜? 자, 이쪽으로 빗질하는 것과 이쪽으로 빗질하는 것과 이쪽으로 빗질하는 것과 떨어지는 선의 개념 자체가 달라요. 내가 위치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에 있고 어느 방향으로 빗질을 하느냐에 따라서 떨어지는 거에 거친 부분과 러프존, 그린존과 러프존의 경계선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층이 나는 부분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못하고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다 보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뭘 했어요, 제가? 파마 와인딩으로 빗질과 포지션에 대한 연습을 해보자. 그래서 지금 파마 와인딩으로 빗질과 포지션을 나누는 거를 제가 만들어 냈죠. 자, 그러면 형태의 디자인을 변화하는 과정에 4-1이요. 4-1. 자, 형태의 디자인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자,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옆으로 같이 붙어 있어요. 책을 같이 봐야 되니까. 자, 형태의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머리카락은 뭐예요? 머리카락은 한 올이 여러 개 모여있죠? 우리 한국 사람의 모발은 도대체 몇 개 정도 될까요? 한국 사람의 평균적으로. 그건 이제 알아야죠. 그런 거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쵸? 흑인들은 12만 개에서 15만 개 정도 되고요. 동양 사람들은 12만 개 정도 된대요. 10만 개에서 12만 개.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빨간 머리나 금발 있죠? 이런 사람들이 8만 개에서 10만 개 정도 돼요. 이런 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세요. 그냥 상식. 미용으로 살아오면서 상식이니까 이런 거 손님들한테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한 달에 우리가 자랄 수 있는 머리카락은 1에서 1.5cm. 근데 그 머리가 동일하게 자라지 않아요. 다 중구난방으로 자라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그래서 블론드 커트를 하면 한 달 뒤에 머리카락 뒤집박죽 자라 있어요. 똑같이 동일하게 블론드 커트를 했는데 동일하게 자라지 않아요. 블론드 커트를 해놨어도 따로따로 자라요. 나중에 여러분 염색한 머리 한번 보세요. 탈색한 머리 보시면은요, 어떤 머리는 잘 자라 있고요, 탈색 머리가 그대로인 머리카락도 있어요. 머리가 하나도 안 자란 머리도 있어요. 탈색 머리 자체가. 어떤 머리는 까만 머리가 1에서 1.5cm 자란 머리도 있고요, 까만 머리가 아예 안 자란 머리도 있어요. 직접 보세요. 사람 모발마다 다 달라요. 그럼 커트도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처음에 시작하는 건 우리는 점이에요. 점으로 시작합니다. 머리카락 하나는 뭐예요? 점이에요. 머리카락 하나를 우리가 뭘 했어요? 빗질을 했어요. 빗질. 점, 빗질을 했어요. 선이 돼요. 선.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팅. 선이 됐어요. 선이 또 여러 개가 모이면 뭐가 돼요? 면이 돼요. 면. 얘네들은 면을 다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지션이라고 얘기해요. 포지션. 어떻게 할 것이냐? 자, 포지션이라고 얘기합니다. 포지션. 그리고 나서 뭐예요? 형태가 나와요. 형태는 뭐예요? 각도. 얘가 각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을 뽑아낼 때 무조건 얘네들을 먼저 만들어내야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습관화예요. 습관화 작업이에요. 무슨 습관화 작업? 몸의 습관화예요. 기능에 대한 습관화예요. 기능을 정확하게 우리가 습관화가 되지 않는 이상에서는 몸이 습관화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 각도 못 만들어냅니다.
자세가 정확하게 내가 몸의 습관에 대해서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상태에서는요, 아무리 커트를 유명한 의사한테 강의를 받아도 내가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습관화 작업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습관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선이라는 거는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또 고민을 해보셔야겠죠? 선은요, 호리존탈, 버티컬, 좌대각, 우대각이 있어요. 좌대각, 우대각. 자, 여기에다가 이제 MMS에서 머리 다이션에서 개발한 커트에서 여기서 또 추가가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컨케이브, 컨벡스, 세로 컨케이브, 컨벡스, 좌대각 컨벡스, 컨케이브, 우대각 컨벡스, 컨케이브가 또 있어요. 서양에서는 요것만 얘기해. 서양에서는 요것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머리 다이션 헤어커트에서는요, 세로 좌대각, 우대각, 컨케이브, 컨벡스도 다 얘기합니다. 자, 면에서는 호리존탈이 있으면 버티컬이 있겠죠. 그쵸? 여기에서도 똑같이 좌대각, 우대각이 있겠죠. 그쵸? 여기에다가 컨벡스, 컨케이브 또 있겠죠. 그쵸? 선에 대한. 자, 또 세로에 대한 컨케이브, 컨벡스 또 있겠죠. 그쵸? 대각 파팅. 자, 대각 파팅에 컨벡스, 컨케이브 또 있겠죠. 그쵸? 여기에 또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원포인트. 내면에 원포인트가 또 발생이 돼 있죠. 여기 또 있어요. 뭐 있어요? 다중 포인트. 내면에 대한 다중 포인트. 자, MMS에서는 얘가 더 추가가 됩니다. MMS에서는. 자, 여기에 형태의 디자인은 이거를 만족을 했을 때 이 코드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요, 서양인 두상에 맞는 커트 기법이에요. 여기서는요, 동양인한테 꼭 필요한 커트예요. 자, 왜 그럴까요? 왜 이런 공식이 나왔을까요? 자, 서양인은요, 긴 장방형의 얼굴형이고요. 동양 사람들은요, 둥글럭적한 얼굴형이에요. 자, 똑같은 단발 하나만 만들어 볼까요? 자, 서양 사람들은 단발이 맞아요. 예뻐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두상에서 사각형의 개념하고 똑같죠? 그쵸? 근데 동양 사람들은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웃겨 안 웃겨요? 웃겨요. 그래서 층을 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층이 어떤 층이에요? 원포인트처럼 생겼죠? 그쵸? 층을 내기 시작합니다. 층을 내야지 위에 탑이 볼륨이 살면서 가벼워져요. 그래서 이 방식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 방식을 하다 보니까 모서리를 코너를 제거를 해줘야 돼요. 모서리 코너를 제거를 하다 보니까 이 방식이 다 필요해요. 그래서 저 서양 사람들이 만든 베이직보다 동양 사람들이 만든 베이직 이론이 더 까다롭고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결론적으로는 층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래요. 층을 많이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만든 베이직을 가지고 동양 사람들한테 전문고시키다 보니까 그게 안 맞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싫어했던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뭘로 했어요? 지금 수치는 걸 우리는 해결했어요. 수치는 걸 해결하다 보니까 머리가 예쁘게 안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수술 치지 않고 우리가 커트하는 기법을 탄생을 시켜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4-1에서 나왔던 내용이고요. 자, 지금 그 내용을 지금 계속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자, 서양인과 동양인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커트하는 방법이 달라야 되고 선을 보는 내용도 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커트를 하기 위해서 각도를
주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습관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습관화 작업을 뭘로 해요? 파머 와인딩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지션과 빗질하는 습관을 파머 와인딩으로 먼저 습관화를 시킨 상태에서 나중에 커트를 하다 보면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근데 파머 와인딩을 연습을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겨요? 미용실에서 20분 안에 파마 다 말잖아. 많이 빨라졌어요. 미용실에서 20분 안에 파마 말면 뭐예요? 자, 20분이 넘어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 줄 아세요? 머리가 손상이 됩니다. 손님한테 변상해줘야 돼요. 우리는 꼭걸로 손님한테 변상해줘야 되는 거예요. 20분 안에 파마를 못 말면. 특히 그 파마를 많은 사람들이 염색머리 해요. 염색해야 안 해요? 염색 많이 하거든요. 거의 내가 볼 때는 거의 대다수가 염색을 해. 거의 한 70%, 80%야. 그럼 머리가 얼마나 손상이 되겠어요? 변상해줘야죠, 손님한테. 잘못된 거죠? 자, 우리는 커트를 진행할 때 중요한 게 선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 MMS 커트는요, 내가 좀 다른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 선을 되게 중요시 따져요. 선을 중요시 따지는데, 그게 개념 자체가 이제 빗질이라는 개념인데, 빗질이, 자, 이렇게 빗질하는 것과, 이렇게 빗질하는 것과, 이렇게 빗질하는 건 어때요? 다르죠? 달라요. 떨어지는 선의 개념 자체가 달라져요. 자, 이렇게 빗질하는 건 어떻게 떨어져요? 이렇게 빗질하는 거는? 이렇게 빗질하는 거는? 곡선이 생기죠? 곡선이 생겨요. 유동적이에요. 유동적. 얘네들은요, 고정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동이에요. 이동이에요. 떨어지는 선의 개념 자체가 달라요. 두상이 둥글죠? 빗질도 둥글어요. 그럼 떨어지는 선이 이렇게 떨어져요. 그쵸? 얘네들은 어떻게 떨어질까요? 떨어지는 선이 이렇게 떨어져요. 컨벡스, 콘케이브.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두상이 둥근 거에 따라서 빗질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고정과 이동 기전에 따라서 떨어지는 선이 완전 다르게 나와요. 근데 지금 이런 개념 자체를 서양 사람들은 다루지 않아요. 고정 디자인과 이동 디자인의 개념만 얘기하고 떨어지는 선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이런 개념 자체가 이론이 없어요. 근데 그걸 MMS에서 이제 개발을 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런 개념 자체가 지금 옆에 있는 거고요. 자, 두상을 보시면 이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두상을 봤을 때 우리가 프론트, 사이드, 백. 자, 항상 우리는 커트는 항상 정중선, 사이드, 프론트 이 세 군데를 기준점으로 우리가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걸 가장 중요시 따집니다. 이 세 군데만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 세 군데를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모발의 분포량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모발의 분포량. 자, 프론트는 어때요? 프론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발의 분포량이 있고요. 사이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분포량이 있어요. 백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분포량이 많아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분포량이 있어요. 자, 머리카락이 난 부분이 전혀 다르게 나 있죠? 맞아요. 동일하게 나 있어요, 안 나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고도라는 거예요, 고도가 뭐예요? 자, 중력의 법칙에서 땅을 기준점으로 해서 층 올라오는 걸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땅을 기준점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다니나요? 이렇게 하고 다니나요? 아니, 이렇게 하고 다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니는 건 이렇게 다녀요. 근데 우리가 각도, 아까 이제 서영 선생님 얘기한 각도 얘기를 했죠. 똑같은 동일한 각도로 커트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여기에 머리카락이 없는 것만큼 빈 공간이 생겨요. 그러면 똑같이 전체적으로 세임 레이어로 커트를 진행하게 되면 어떤 커트 선이 나와요? 이런 커트선이 나와요. 여기에 페이스 라인에 머리카락이 없는 것만큼 여기도 없어요. 똑같은 고도로 했을 때.
이게 제일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얘를 이제 해결해야 돼요. MMS 커트는 이거 해결하셔야 돼요. 왜? 서양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침을 많이 안 내요. 침을 많이 안 내다 보니까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다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앞쪽을 무겁게 커트를 해요. 앞쪽을 무겁게 커트를 한다는 얘기는 앞쪽이 층이 적다는 뜻이에요. 앞쪽이 층이 적다는 뜻은 앞의 무거움에 대한 위험, 문제에 대한 빈 공간에 대한 개념 자체를 다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층이 없다는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백에서 모바일 부풀량이 많은 백에서의 문제점은 그렇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똑같은 고도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게 없었어요. 근데 한국 사람의 동양인의 얼굴형은 둥그럽작한 얼굴형이 많기 때문에 앞쪽에 층을 많이 내기 시작해요. 앞쪽에 층을 많이 내기 시작하니까 빈 공간이 많아져요. 빈 공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한테 얼굴형에 맞는 커트 기법을 굳이 개발할 필요가 없어요. 걔네들은 개발 안 합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평생 죽을 때까지 한국형에 맞는 얼굴 기법, 동양 사람들에 맞는 얼굴 커트의 기법 개발 안 합니다. 그럼 누가 개발해야 돼요? 아, 내가 개발했잖아요. 제가 개발했잖아요. 한국 사람의 커트 기법을 개발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 있느냐? 뭐가 문제냐? 가볍다, 무겁다. 커트는 딱 이렇게 나눠져요. 가볍다, 무겁다, 거칠다, 매끈하다. 딱 이렇게 나눠집니다. 결론적으로는 뭐냐면요, 가볍다, 무겁다, 거칠다, 매끈하다. 이 개념으로 시작을 해서 우리가 커트를 시작해요. 이 개념으로.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예요. 이걸 가지고 모든 걸 다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기본으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볍다, 무겁다, 매끈하다. 자, 그러면 앞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머리층이 많아요, 안 많아요? 층이 별로 없죠? 아니, 여기 모발이 분발이 별로 없죠? 가볍다. 그쵸? 여기서 사이드에서 탑까지 어떻게 해요? 모발이 분발이 적죠? 가볍다. 백에서 어때요? 탑에서 네이프까지 머리숱이 많죠? 무겁다. 층을 냈다. 그럼 가볍다. 층을 안 냈다. 그럼 무겁다. 그죠? 층을 안 내면 무겁다. 층을 많이 내면 가볍다. 그러면 거친 부분이 많다? 가볍다. 거친 부분이 적다? 무겁다. 머리가 길어진다? 무겁다. 머리가 짧아진다? 가볍다. 그쵸? 쉬운 거예요. 그쵸?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 지금 제가 이제 우리 구조 그래프를 표현했던 내용이에요. 그게 4-5. 넘겨 빨리. 왜 진도 거기는 왜 안 나오는가? 네, 없어요? 4-5, 4-1-5 없어요? 그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요, 지금 이 모발의 분포량에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이 평생 가지고 가셔야 돼요. 평생 알고 가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스키하셨죠? 이론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이제 아실 거예요. 자, 선이라는 건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있다고 했죠? 그 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선이라는 게, 선의 중요성이 이제 앞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시 따질 거예요. 선은 큰 틀로 따졌을 때, 커트를 했을 때, 큰 틀로 따졌을 때, 2차 가이드라인과 1차 가이드라인으로 나눠져요. 1차 가이드라인과 2차 가이드라인으로 나눠지는데, 맨 밑에 있는 선이 1차 가이드라인이에요. 두 번째 있는 게 2차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백을 기준점으로 했을 때 컨벡스가 있을 수 있고요. 백을 기준점으로 했을 때 컨케이브가 있을 수 있고요.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을 수 있겠죠. 그쵸? 근데 되게 신기한 건 뭐예요? 1차 가이드라인이 컨벡스일 수도 있고요. 1차 가이드라인이 컨케이브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선을 항상 볼 때는요, 두 가지 선을 봐야 돼요. 두 가지 선. 1차 가이드선과 2차 가이드선. 그게 뭐예요? 1차 가이드선, 2차 가이드선. 맨 밑에 떨어지는 선,
매끄러운 거친 부분과 매끄러움의 경계선인 2차 가이드선. 이 두 가지 선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찍어 놓고 볼 때 뭘 봐야 돼요? 이 두 가지 선을 이제 보셔야 돼요. 이 두 가지 선을 보시고 이 선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찾아내셔야 돼요. 난 이거를 찾아놓고서 선을 보시고 가볍다 무겁다를 이제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러프존의 프론트 사이드 네이프, 러프존의 프론트 사이드 네이프 이 세 군데에 가볍다 무겁다를 찾으셔야 되고요. 그린존 층이 안 나온 부분, 층이 안 나온 부분에 층이 안 나온 부분에 프론트 사이드 관자놀의 네이프에 가볍다 무겁다를 또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조합 6개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무겁다 가볍다를 체크하셔야 되는 이유는 왜요? 얼굴이 작아 보이냐 커 보이냐 그 차이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선은 몇 가지가 있느냐? 선의 구조는 몇 가지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필사만 하다가 오셔가지고 오늘 오셔서 이렇게 들었다 보니까 조금 좀 생소하고 좀 어려웠던 게 조금 그리고 항상 궁금했었는데 그 부분을 오늘 다 풀어드릴 거예요. 자, 제가 이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어디서부터 않게 또 수학 공부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수학 공부도 하게 되더라고요. 이걸 하다 보니까. 그래서 큰 틀로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이제 선이라는 거는요. 큰 틀로 했을 때 자, 원포인트 고정 디자인에서 나가는 컴플렉스가 있어요. 규칙적이에요. 원포인트고요. 규칙적인 다리 고정, 몸 이동. 규칙적인 몸 이동이 들어가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콤파스 곡선이라고 해요. 콤파스 곡선. 자, 다리 고정이에요. 몸 이동해서 하나, 둘, 셋, 넷. 규칙적인. 다리 움직여서 안 움직였어요? 안 됐어요. 정원이 반원이 생겨요. 반원이 생기는 규칙적인 선이에요. 규칙적인 선이기 때문에 이걸 콤파스 곡선이라고 해요. 이걸 뭐라고 해요? 콤파스 컨케이브 곡선이라고 해요. 자, 다시 다리 이동, 몸 이동. 규칙적인 몸 이동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규칙적인 몸 이동이에요. 규칙적인 다리 이동, 규칙적인 몸 이동. 요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사이클론 곡선이라고 해요. 사이클론 곡선. 자, 이 사이클론이라는 건 뭐냐면요. 수학 공식에서 사이클이 뭐예요? 자전거 바퀴예요. 자전거 바퀴로 바퀴살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꼭지점을 기준점으로 얘를 기준점으로 돌리다 보면 나중에 이런 곡선이 생겨요. 이런 곡선이 생기면서 수학 공식입니다. 수학 공식이에요. 이걸 없는 걸 만드는 게 아니고요. 수학 공식이 이런 구조 그래픽의 수학 공식으로 인해서 수를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그거를 제가 인용을 해서 우리 커트에서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부채형 파팅이라고 해요. 부채형 파팅. 근데 규칙적이에요. 규칙적인 부채형 파팅이에요. 아주 많이 사용을 하죠. 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강의하실 때 제가 만든 목적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쵸? 이게 사이클을 이용해서 이렇게 규칙적인 몸의 이동, 규칙적인 다리 이동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곡선의 파팅이다. 이게 수학 공식 중에 하나는 가지고 우리 커트에서도 접목을 했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얘기를 하실 수 있게끔 만드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똑같은 컨케이브인데 불규칙적인 다리 이동이에요. 그리고 불규칙적인 몸의 이동이에요. 이거를 스플라인이라고 해요. 스플라인 곡선. 이것도 똑같이 부채형 파팅이에요.
왜? 규칙적인, 아니, 불규칙적인. 여기는 규칙적인. 자, 규칙적인 부채형 파팅이 있으면 불규칙적인 부채형 파팅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스프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컴퓨터 공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수학 공식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부채형 파팅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곡선인데 불규칙적인 곡선이에요. 자유로운 곡선이에요. 사실 근데 우리가 커트에서 이걸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불규칙적인 곡선을 제일 많이 사용해요. 파팅의 기준적인 뭐 다리 이동과 몸의 이동이 규칙적인과 불규칙적인 이동인데 불규칙적인 이동이 디자인됐을 때 선이 훨씬 더 유동성 있게 훨씬 더 예쁜 커트선이 나와요. 왜? 왜 그런 현상이 생길까요? 두상에 따라서 우리 두상이 정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정원이면 규칙적인 선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한데 우리는 두상 자체가 정원이 아니기 때문에 불규칙적인 선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정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불규칙적인 선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 라인이 규칙적인 선과 불규칙적인 선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해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시면 돼요. 자, 상하 기준선. 상하 기준선은 뭐냐면요. 자, 우리가 커트를 그동안, 여러분 커트는 그동안 어떻게 커트를 하셨어요? 커트를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무조건 커트를 했다 그러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어요. 맞아, 안 맞아요? 맞죠? 맞아, 안 맞아요?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 아래에서 또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쵸?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 서양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항상 커트는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작하는 방법이 많아요. 아까 제가 시작하는 방법이 뭐 있다고 했어요? 정중선, 사이드, 프론트 있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또 있어요. 시작하는 선이 어디 있어요? 탑, 미들, 그리고 언더, 네이프. 세 가지가 또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면 시작선 커트는요 시작하는 선이 있고요, 시작하면서 생기는 기준선이 있어요. 그리고 임의선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정중선, 사이드, 프론트에서 시작하는 건 뭘까요? 정중선, 사이드, 프론트에서 시작하는 거는 정중선에서 시작했어요. 정중선에서 시작해서 프론트를 갔어요. 그쵸? 그럼 얘네는 뭐예요? 시작선이면서 기준선이 돼요. 근데 얘 앞에 있는 건 뭐예요? 임의선이 발생이 돼요. 얘 침 어디까지 갈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뒤에서 앞으로 갔기 때문에 어디까지 침이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전대각, 수평, 후대각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사이드에서 시작했어요. 사이드. 얘가 시작선이에요. 그 앞으로 가고 뒤로 갔어요. 그럼 사이드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얘를 전대각, 수평, 후대각 갈 수 있어요. 그쵸? 얘도 전대각, 수평, 후대각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쵸? 얘는 시작선이고 기준선이 돼요. 얘는 뭐예요? 임의선이 발생이 되고 얘도 임의선이 발생이 돼요. 이런 커트도 언제 많이 해요? 숏커트 할 때. 남자 커트 할 때, 숏커트 할 때, 이럴 때 많이 사용해요. 대체적으로 뒤에서 시작하는 건 뭐예요? 전대각을 많이 사용하고요. 전대각을 많이 커트할 때 많이 사용하고요. 전대각이나 수평. 얘네들은요, 숏커트. 자, 그러면 앞에서 시작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기준선이 돼요. 그리고 빼고 가요. 얘는 뭐가 돼요? 임의선이 발생이 돼요. 얘네들은 뭐예요? 후대각일 때, 후대각 커트일 때 많이 사용을 해요. 대체적으로 뭐예요? V라인. 이럴 때 앞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디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개념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탑에서부터 시작하는 방법이 있어요. 탑에서 기준선이 돼요. 얘네들은 뭐예요? 임의선이 돼요. 임의선. 언더 어디까지 치밀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쵸? 모르죠? 자, 정중선에서 시작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탑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요. 언더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자, 언더에서 오버로 올라가요.
언더에서 오버로 올라가요. 자, 그럼 얘가 기준선이 돼요. 기준선이 되고요. 얘는 임의선이 발생이 돼요. 얘는 기준선이 되고요. 임의선이 발생이 돼요. 자, 요거하고 요거 차이점은 뭘까요? 자, 오버에서 언더로 내려와요. 오버에서 언더로 내려. 그럼 내가 2차 가위선 기준선을 내가 잡아놨어요. 층은 내가 어디까지 될지 알아야 몰라요? 아는 거죠. 층이 어디까지 날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커트를 할 때, 레이어를 커트를 할 때 층이 어디까지 될 거지 내가 미리 알고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쉬워요, 안 쉬워요? 훨씬 더 쉽겠죠. 내가 층을 어디까지 낼지 알고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뭐예요? 오버가 가볍다. 얘는 언더는 무겁다. 이렇게 돼요. 언더에 있는 층이 무겁게 커트가 돼요. 자세가 안 나와서. 이해가 됐나요? 그러면 이런 커트는 어떤 사람한테 좋을까요? 언더를 무겁게 커트하고 싶은 사람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오버에서 언더로 내려가면 좋겠죠. 자, 이런 방법은요. 미들에서 커트를 진행해서 층을 먼저 내요. 층을 내고 그리고 언더로 내려가요. 그리고 오버로 올라가요.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쵸? 그러면 얘하고 무게감은 언더가 얘는 많이 무거워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깊은 컨벡스 상하 깊은 컨벡스 라인이 나와요. 이런 깊은 컨벡스가 나와요. 얘네들은요 완만한, 얘네들은요 얇은. 자, 언더에서 오버로 올라가는 건요, 언더에서 오버로 올라가는 건 층을 많이 내요. 굉장히 얇아요, 층이. 그리고 층을 얘네들은 임의선이기 때문에 층이 어디까지 내릴 줄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런 실수 되게 많이 하시는 적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적이요? 층을 언더에서부터 층을 막 올라가다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지. 왜? 어머, 나 이렇게까지 층을 안 내려고 했는데.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많죠. 저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임의선, 기준선 이걸 만들어야 돼요. 자, 지금 이런 내용들은요 다 세계 최초입니다. 세계 최초로 지금 만들어낸 거예요. 이것도 특허를 냈는데 다 취소됐어요. 자, 뭐냐면, 자, 이런 기법을 이용해서 서양 사람들은 요거 하나만 해요. 서양 사람들은 요거 하나만 해요. 요거 하지 않습니다. 시작선, 임의선, 기준선 이런 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냥 정중선에서 시작하고요. 원에서 오버로 올라가요. 여기서 끝이에요. 근데 저는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 놨어요. 훨씬 더 디테일하게. 그러면 저는 뭘 제일 많이 사용하는 줄 아세요? 긴 머리 때는 이렇게 사용하고요. 단발일 때는 이거 사용하고요. 숏커트 때는 이렇게 사용해요. 자, 이거는요, 이 커트 할 때는요, 단발일 때 스피드를 이용할 때는 저는 이 커트를 많이 이용하고요. 그리고 수정을 볼 때 이 방법을 이용해요. 그리고 숏커트 때 이 방법. 숏커트 때 하고요. 긴 머리 때는 얘 잘 사용하지 않아요. 왜 사용하지 않는지 아세요? 너무 밑에가 언더가 가벼워져요. 한국 사람한테는 언더가 너무 가벼운 커트가 사실 그렇게 예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층이 어디까지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오버에서 내려가는 커트를 대체적으로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 커트가 훨씬 더 빨라요. 아주 빨라요. 자, 시간은 뭐다? 돈이다. 우리는 미용실에서 제일 중요한 게 스피드예요. 30분 안에 모든 커트가 다 끝나야 돼요. 고객님 그거 알아줄까요? 1시간 커트 했다고 고객이 알아줄까요? 저기 원장님, 제가 오늘 원장님 커트 오늘 30분 했으니까요 2명분 내드릴게요. 그런 사람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1시간 커트든 30분을 하든 10분을 커트를 하든 요금은 똑같아요.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요금 수준에 맞게끔 빨리 커트 하셔야 돼요. 1시간을 짜도 요금 더 내지 않아요. 2배로 내지 않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제가 아까 뭐라 했죠? 형태 큰 틀에서 형태 10분 안에 다 끝내라. 그리고 말도 안 되게 여러분들이 커트의 그 디테일함이 좀 떨어지면 수쳐라. 근데 거기에 적응되시면 안 돼요. 점점 더 수치는 양을 줄이셔야 돼요. 점점 줄여야죠. 근데 큰 틀에서 형태를 잡은 상태에서 수치쳐도 커트가 예뻐요. 아주 예쁩니다. 아셨나요? 굉장히 예뻐요. 근데 그게 자세하고 비틀과 포지션만 잘 지키시면은요, 커트 스피드가 안 나오는 이유는 비틀과 포지션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 스피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만 정확하게 지키시면 굉장히 빠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커트 레이어 커트요. 5분이면 끝나요. 형태 하나 잡는데 형태를 잡았는데 5분이면 끝나요. 5분에서 7분이면 끝나요. 왜? 정확한 빗질만 잡으시면 되거든요. 그 파팅에 대한 개념만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임의선과 기준선, 임의선, 실작선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좌우선에 대한 개념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돼요. 자, 쭉쭉쭉 넘겨서요. 고정 디자인과 이동 디자인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릴게요. 4-7. 고정 디자인과 이동 디자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 원장님. 책. 자, 5분 쉴까요? 자, 이제 고정 디자인과 이동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고정 디자인과 이동 디자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굉장한 위기예요. 왜 위기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지금 미용실 하잖아요. 미용실 하면서 유튜브 많이 보시죠? 저 또 유튜브 보고 오셨죠? 유튜브를 누가 해요? 잘하는 사람이에요. 못하는 사람이 유튜브 올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유튜브를 올리면서 잘하는 사람이 올리잖아요. 잘하는 걸 또 누가 봐요? 여러분들만 보나요? 고객님도 봐요. 그럼 고객님들이 잘하는 사람이 머리를 보다 보니까 눈높이가 높아져요, 안 높아져요? 높아져요. 근데 허접하게 내가 평상시에 있는 미용실 가서 그 머리 해달라고 해보세요. 못했어요. 그럼 어떤 미용실? 이 동네 머리 잘하는 미용실이 없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 공부했죠? 그쵸?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 능력까지 키워놓으면 여러분들이 대박인 거예요. 그 사람들 저는요, 제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항상 뭐라고 해요? 대한민국의 0.1%의 미용인만 따라해라. 다 따라할 필요 없어요. 다 오지 마라 이거야. 나한테 배우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오지 마세요. 안 와도 돼요. 대한민국 0.1%만 돈 벌게 해주면 돼요. 대한민국 0.1%가 몇 명이에요? 대한민국의 미용사가 50만 명이에요. 0.1%만 5천 명이에요. 5천 명만 나 따라해라. 대한민국의 5천 명만 나 따라하면 분명히 돈 벌 것이다. 왜? 사입이 아니잖아. 베이직이잖아요.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커트를 하셔야죠. 잘해야 됩니다. 지금은. 어중이 떠중이 그냥 미용실 오픈한다고 돈 번다? 아니, 못 벌어요. 못 벌어요. 지금 그런 세상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 손님 많이 받아서 단골 손님에서 뭐를 했어요? 근데 고객의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오랜 동안 단골로 믿던 미용실도 시간이 지나면서 연습을 안 하고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기술이 정체가 돼 있어요. 정체가 돼 있으니까 옛날에 했던 방식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겨요? 고객님이 머리 못하는 원장님으로 이제 낙인을 찍게 돼요.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새로운 데 찾아다녀요. 그래서 저한테 오시는 고객님들이요,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나 오셔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 10년 단골 버리고 왔어. 나 7년 단골 버리고 왔어. 나 15년 단골 버리고 왔어.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왜 그랬을까요? 기존에 단골 했던 그 원장님이 기술이 정체가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평생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거를 죽을 때 공부를 뭘로 해요? 가봐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 가발 100개를 잘라보고서 손님들한테 머리 해주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대한민국에 1000명도 안 돼요. 1000명이 뭐야? 500명도 안 돼요. 대한민국 미용실에서 20년, 30년 하는 원장님들이 가발 가지고 100작품을 잘라봐서 고객님들한테 머리 해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근데 고객님은 아주 작은 부분,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체크해요. 정말 깜짝 놀라요. 왜? 365일 중에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만 와서 12번을 와요, 미용실에. 나머지 353일은 집에서 본인이 관리를 해요. 본인 머리는 본인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거를 누가 해결해 줘야 돼요? 미용사가 해결해 줘야 돼요. 미용사가 그걸 해결해 주셔야 돼요. 왜? 뭘로? 예쁜 거? 아니에요. 손질 편함이에요. 손질 편함으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를 디테일함으로 풀어내셔야 돼요. 자, 그러면 고정 디자인과 이동 디자인이 있는데, 고정 디자인과 이동 디자인에서 고정 디자인. 모든 머리카락이
가운데로 다 왔어요. 가운데로. 다리 고정. 다리 고정이고요. 몸 고정이에요. 몸 이동. 다리 고정, 몸 이동이에요. 그러면 직선의 삼각형이 떨어져요. 다리 고정, 몸 고정. 자, 두 번째. 모든 파팅을 나눠놨어요. 파팅을 나눠놓고요. 자, 다리 고정, 몸 이동이에요. 다리 고정, 몸 이동. 자, 이동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곡선이 생겨요. 곡선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 스프라인 곡선이 나올 수도 있고요. 사이클론 곡선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콤파스 곡선이 나올 수 있어요. 셋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그죠? 왜 우리는 다 단순하게 콤파스 곡선 하나만 제가 그려놨어요. 세 개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그쵸? 자, 또 다른 곡선이 있어요. 또 다른 곡선. 뭐가 있냐면, 똑같은 곡선인데, 자, 다리 이동과 몸 이동이 있어요. 다리 이동과 몸 이동이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게 곡선이 이렇게 생겨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 개 다 뭐예요? 컨케이브예요. 세 개 다 컨케이브예요. 근데 곡선이 달라요. 얘는 이런 곡선이에요. 한 면을 봤을 때는 얘는 뭐예요? 컨벡스예요. 한 면을 봤을 때는 뭐예요? 컨케이브예요. 컨케이브 전체 컨케이브. 얘는 한 면의 컨벡스 전체 컨케이브예요. 자, 몸이동 하나, 둘, 셋, 넷. 다이동 몸이동 했을 때 컨벡스가 나와요. 자, 몸을 이렇게 했을 때. 자, 문제는요. 얘네들은요. 뻗친다. 떨어졌을 때 이렇게 100% 뻗쳐요. 자, 뻗친다. 100% 뻗쳐요. 컨케이브잖아요. 두상은 이렇게 생겼어요. 두상은 이렇게 생겼는데 역으로 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뻗친다. 머리카락이 다 뻗쳐버려요. 근데 얘네들은 안 뻗쳐요. 뻗치지가 않아요. 안은 무조건 다 들어가요. 똑같은 컨케이브인데.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컨케이브가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서양 사람들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방식이라는 거. 얘라는 거예요. 얘. 이해가 되셨나요? 다리동, 몸이동이 이런 라인이 나와요. 이런 라운드 라인이 나온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머리가 안 뻗쳐요. 근데 우리가 시각적으로 우리가 서양 사람들이 만든 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뻗친다, 안 뻗친다, 떨어지는다는 개념 자체에서 서양 사람들은 논하지 않기 때문에 거예요. 그리고 떨어지는 선의 러프줄과 그린줄에 대한 개념들도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개념 자체가 거기는 정무예요. 1차선과 2차선에 대한 개념 자체에서 서양 사람들이 다루는 이론 베이직에서는 1차선과 2차선에 대한 선에 대한 개념 자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도 위주의 그주그래픽에 그림만 그려놓지 떨어진 선에 대한 1차 가전과 2차 가전의 선에 대한 개념 자체가 아예 학문적으로 다루질 않았었기 때문에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선이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컨케이브라는 거. 이것도 똑같이 컨케이브예요. 하지만 한 면으로 봤을 때는 컨벡스라는 거죠. 그리고 두상이 둥글다라는 개념 자체. 인지를 하셔야 돼요. 아시죠? 두상이 둥글다. 둥글다라는 개념을 꼭 생각해 보셔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5.0 도형으로 가는 커트선 한번 보시고요. 자, 도형으로 가는 커트선 이제 며칠 전에 저희가 이제 올려드린 거죠. 요게 이제 좀 많이 이제 생각되는 게 제가 우리 MMS 커트는 뭘로 제가 생각을 했다고 했죠? 미술에서 조각을 가지고 제가 생각을 했다고 했죠. 제가 제일 못했던 게 뭔지 아세요? 미술이에요. 학교 다닐 때 점수가 제일 낮았던 게 미술이고요. 국어 점수, 미술 점수가 제일 낮았어요. 그렇게 미술하고 국어를 그렇게 못 봤어요. 근데 지금 그 두 개 가지고 먹고 살아요. 희한하잖아요. 아직도 그림 잘 못 그려요. 그림에 대한 소질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먹고 살고요. 매일 그림 그리잖아요. 그게 습관화예요. 습관화 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못하는 걸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림 잘 그리죠? 정말 섬세하게 잘 그리죠? 그거 뭘 그리는 줄 아세요? 그림판.
일러스트도 아니야. 그림판으로 그래요. 그림판으로 매일 그렇게 작업을 해요. 매일 그렇게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그림이 정말 디테일하게 다 뽑아냈죠. 자, 우리 커트는요, 그 선이라는 개념 자체를 알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되냐면 사각형과 삼각형과 원을 알아야 돼요. 자, 이 개념을 알면, 선에 대한 개념을 알면 커트선이 보여요. 커트선. 그럼 그 커트선이라는 게 뭐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자, 프론트에서 보는 관점에서 선이 있고요. 프론트에서 생기는 선. 자, 사이드에서 발생되는 선이 있고요. 자, 정중선에서 생기는 선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프론트에서, 앞머리 프론트에서 컷할 때 앞머리 뭘 해요? 삼각형 나오잖아요. 이렇게. 러프존 삼각형 나오잖아요. 그쵸? 네. 층을 내다 보면 머신 같은 건 어떻게 돼요? 라운드 나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라운드 나오잖아요. 그쵸? 자, 옆으로 봤을 때, 층을 냈을 때, 다중 포인트를 가려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은 사각형이 나오겠죠. 얘네는 삼각형, 원형이 나오겠죠. 그쵸? 층을 내다 보니까 얘네들 후대각과 전대각을 하다 보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삼각형으로 나오겠죠. 그쵸? 층을 내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삼각형이 나오겠죠. 똑같은 러프존에서 또 여기서 또 삼각형이 또 나오겠죠. 바로 러프존과 그린존. 제가 아까 6가지 부분에서 제가 무거운 거 가벼운 거 찾으랬겠죠. 이 도형을 보면 그 무거운 거 가벼운 거 찾아낼 수 있어요. 도형을 보면. 도형을 보면 가벼운 거 무거운 거 찾아내. 그러니까 커트는요, 거칠다, 매끈하다, 가볍다, 무겁다, 이것만 찾아내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를 두상이 어떤 두상에 따라서 그걸 만들어내시면 돼요. 무겁게 하고 싶다? 층을 좁게 내면 되고, 후대가 러프존을 적게 내고, 얼굴이 커 보인다 그러면 러프존을 가볍게 만들어내시면 돼요. 볼륨이, 두상의 골격의 볼륨이 많이 산 부분은 가볍게, 두상의 골격이 볼륨이 죽은 부분은 무겁게 잘라주시면 돼요. 그걸 가지고 도형을 이용하시면 돼요. 자, 백에서는 어떻게 해요? 백에서는 콘케이브, 삼각형 나올 수 있죠? 컨벡스, 삼각형 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있죠? 컨벡스 라운드 만들어낼 수 있죠? 콘케이브 라운드 만들어낼 수 있죠? 그쵸? 큰 틀에서 우리가 커트를 어떻게 시작을 해요? 사각형, 단발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단발. 우리 커트할 때 보면은 제가 대체적으로 수업할 때 어떤 식으로 커트를 시작하냐면요, 단발을 만들어 놓고 오버해서 언더 커트를 해요. 대체적으로 보면 사각형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커트를 시작해요. 대체적으로 제 동영상 유튜브 보면 어때요? 거의 대체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사각형을 만들어 놓고 나서 점점 더 코너를 정리를 하면서 커트를 진행해요. 그러니까 1차 가이드선 기준선을 잡고 오버해서 언더로 커트를 해놓고 형태에서 나중에 2차 가이드선이 무너지면 다시 라인을 정리해요. 층이 발생되면 분명히 문제가 또 발생이 되거든요. 층을 내는 그 순간부터. 왜? 모발의 분분량이 많고 모발의 분분량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항상 문제가 생겨요. 온넥스를 커트를 한 상태에서 층을 내는 그 순간부터 얘가 또 문제가 발생이 돼요. 자, 그런 원리를 항상 인지를 하시면 되고요. 사각형, 삼각형, 원형에 대한 개념을 보시는데 그거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언제 볼 수 있느냐? 커트를 하시고 나서 사진을 찍어보세요. 그럼 그게 눈에 보여요. 항상 커트를 하고 사진을 꼭 찍으셔야 돼요. 모든 사진을 사람의 스코핑을 다 체크해서. 그래서 요번에 지금 이제 조금 더 뛰어나신 분이 요즘 정우성 원장님 같은 경우는 산 찍어서 그거 그리잖아요. 근데 그분이 참 아쉬운 게 10년만 젊었으면, 컴퓨터만 잘 달았으면 너무 대박. 너무 대박. 지금 잘하세요. 그래, 맞아. 지금도 훌륭해. 지금도 훌륭해. 젊은 사람은 못해요. 그러면 지금 걸 제가 만든 것보다 더 뛰어난 걸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돼요. 포기하지 않거든요. 그분은 1년 동안 저하고 살았어요. 아까 얘기대로 무보수로 무노동 저는 안 시켰어요. 그냥 와서 보기만 하라고 했어요. 저는 무임금 무노동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공부하러 왔지 일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쵸? 밥도 사주고요. 저 그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일제로 저희는 일 못 시켜요. 안 시켜요. 알죠? 저는 안 시킵니다. 일 안 시킵니다. 무조건 와서 보시라. 공부하러 왔지 일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일은 우리 직원이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 우리 직원이 하는 거예요. 그게 정당한 거예요. 자, 그래서 도형에 대한 개념을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잠깐
여기서 잠깐 서양인과 동양인의 도형이 분명히 다르다는 걸 제가 인식 좀 여기서 해드릴게요. 자, 서양 사람들은 우리가 파팅을 큰 틈으로 나눴을 때, 자, 원 포인트 파팅이 있고요. 다중 포인트 파팅이 있어요. 다중 포인트 파팅이 있고요. 자, 똑같이 원 포인트 파팅이 있고요. 다중 포인트 파팅이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서양 사람들은 분명히 어떻게 생겼어요? 긴 장방향의 얼굴형이 있고요. 얘는 둥글 넓적한 얼굴형이 있어요. 둥글 넓적한 얼굴형에 너무 예쁘게 그려놨어요. 자, 삼각형에 똑같이 원랭스를 커트를 냈을 때, 확실히 다르잖아요. 그쵸? 서양 사람들은 원랭스가 예뻐요. 층을 안 내는 게 예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각 커트를 진행할 때 전체적인 원형, 단발에 원형의 층이 생기고요. 단발에 수평 라인에 원형이 생겨요. 자, 똑같이 하다 보니까 얘네들은 전체적인 큰 틀이 원에 대한 개념 자체가 강하고요. 그러면 얘네들은 사각에서 여기서 층을 살짝 낸 거예요. 이렇게. 서양 사람들도. 그리고 여기서 이 표현은 뭐예요? 사각이 그냥 남아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사각이고요. 라운드예요. 그래서 옆에 머리 자체가 무거운 커트가 돼요. 다중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보면, 자, 두상을 제대로 읽을 줄 아셔야 돼요. 자, 두상을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라운드예요. 옹불이에요. 그냥.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해요? 평평해. 그리고 우리가 서양 사람들, 우리가 바리깡 할 때 예를 들 수 있어요. 바리깡 할 때 옆에 머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자로 해서 딱 잘라요, 안 잘라요? 자르죠? 그게 서양 사람들 커트 기법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 커트 기법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요만큼 라운드죠? 요 라운드에서 요 코너 잘라주셔야 돼요. 남자 커트 할 때도 여기 잘라주셔야 돼요. 안 잘라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 머리가 이렇게 서버려요. 여기가 제일 멀리 떠요. 자, 그 방식이 뭐냐? 그 방식이 여기서 원 포인트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라운드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사각으로 표현을 해요. 다중 포인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동양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라운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사각,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가 나와야 돼요? 라운드가 나와야 돼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라운드에 사각에 라운드가 필요해요. 이게 뭐예요? 자, 그럼 여기서는 뭐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요, 칼머리처럼 전대계 커트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앞에 층을 안 내요. 왜? 이 머리 만들어내야 되니까. 동양 사람들은 전대가 커트를 한 상태에서 후대가 커트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라운드에 삼각형이 꼭 필요해요. 자, 이것도 세계 최초입니다. 세계 최초로 만들어낸 이론이에요. 왜? 한국 사람이 만든 얼굴 커트를 기준으로 했는데 서양 사람들은요, 전대가 커트와 수평 커트가 유행해야 되지만 한국 사람한테는요, 전대가, 수평, 후대가 다 사용을 하셔야 돼요. 거기에 플러스 뭐예요? 빈 공간. 서양 사람들은 층을 안 내다 보니까 빈 공간에 대한 문제점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층을 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빈 공간에 대한 함정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동양 사람 얼굴 커트가 힘든 거예요. 나는 각도를 잘 지켰는데 떨어지는 선이 막 이상하게 떨어지거든요. 라인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동양 사람들은 이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커트를 하는데, 자, 원형, 사각형, 원형, 사각형, 원형. 한국 사람들은 이 커트를 제일 많이 해요. 자, 요거에 대한 개념은요, 요거 위험 지역에서 요거 위험 개념은 이따가 위험 지역에 대한 개념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은 조금, 그걸 좀 더 들어간 다음에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게요. 자, 그래서 서양 사람들과 동양 사람들의 얼굴형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도형에 대한 개념 자체가 많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 인지를 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뭐 빗질과 포지션 개념이 있었죠? 그 내용도 이제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하고 똑같고요. 그리고 섹션과 파팅, 이것도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하고 똑같고요.
뒤로 똑바로 뭐 리버즈하고 이런 거는 제가 나중에 할게요. 자, 양감과 질감에 대한 개념에서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오늘 제가 이 책을 다 나갈 거예요. 기획까지야? 네. 치나요? 네. 기대하셔도 되는 거니까. 자, 들어갈게요. 자, 양감과 질감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양감과 질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양감은 뭐예요? 양감. 양쪽 아, 모량. 양감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할게요. 양감은요, 블런트예요. 선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선을 가지고 노는 거고요. 질감은요, 틴닝이에요. 틴닝. 얘네들은요, 모량을 가지고 놀아요. 이해가 됐나요?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오셨어요. 이거 배우러 오셨어요. 맞죠? 네. 이거 배우러 오신 거예요. 선을, 자, 우리가 형태를 해서 큰 틀에서 조각을 할 때 제가 큰 바위를 갖고 와서 형태를 잡고 층을 내고 제가 뭐라고요? 수치세요. 그것도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거예요. 자, 그것만 잘하셔도요. 큰 틀의 형태만 잡아서 숱만 쳐도요. 여러분들 동네에서 커트 진짜 잘하는 미용사로 제가 소문이 날 거예요. 숱만 쳐놔도. 왜? 커트 형태선이 살아있거든요. 디테일함은 떨어지지만 커트 선이 살아있고 모량 감소가 됐기 때문에 커트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으로만 소문이 날 거예요. 커트 선만 살아있기 때문에. 그 대신에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빨리 지저분해져요. 자, 우리가 명품 커트라는 게 있어요. 명품 커트. 명품 커트가 뭐예요? 자, 그 구찌 가방 샀어요. 1년만 쓰고 버릴 거예요? 1년만 쓰고 버릴 거예요? 아니죠. 한 몇 년 써야죠. 명품이라는 건 뭐예요? 대대손손 물려주는 게 명품이에요. 대대손손 물려줘도 머리가 그게 망가지지 않게끔 그게 값어치가 있는 게 명품이에요. 그래서 비싸게 주고 사잖아요. 그쵸? 똑같아요. 커트도 일주일 가는 커트가 있고요. 2주 가는 커트가 있고요. 3주 가는 커트가 있고요. 3개월이 가는 커트가 있어요. 이 커트는요. 양감을 통해서 섬세하게 가면 갈수록 3개월까지 가요. 3개월까지. 아까 제가 얘기한 형태선을 만들어 놓고 나서 수술 치는 모량 검수라는 거는요. 일주일에서 3주까지 못 가요. 3주도 많이 가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일주일에서 2주밖에 못 가요. 그 형태선이. 커트를 했을 때 값어치라는 게예요. 그래서 이 커트는요. 이 양감으로 커트라는 거는 가위질이 통상 300번에서 400번의 가위질이 필요해요. 이 커트는요. 100번 끝나요. 100번도 안 들어요. 가위질이 100번도 안 들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양감 커트는요. 300에서 400번의 가위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섬세함과 디테일함으로 무장하는 거고요. 질감 커트는 가위 커트 형태에서는 살아있지만 질감을 통해서 가변과 무거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양감은 커트 선으로 가변과 무거움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질감은요. 틴닝을 통해서 모량 감수를 통해서 가변과 무거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감으로 커트하는 거는 형태 선이 정확하게 디테일할 필요가 없어요. 그 대신에 커트는 굉장히 쉽고 빨라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강사들의 거의 99%가 이 커트를 가르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99%가. 왜? 일주일에서 3주밖에 못 가는 커트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얘기하죠. 커트 쉽죠잉? 참! 그쵸? 그리고 이 질감을 처리하다 보니까 테크닉이 너무 보기 좋죠? 근데 우리는 그거 현혹이래요. 그 테크닉에 빠져버려요. 그 테크닉이 너무 현혹하니까. 그 대신에 고객은 미쳐 죽죠. 왜? 손질이 안 되니까. 고객은 미쳐 죽어요. 저 사람 커트 막 춤추면서 막 진짜 커트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커트선이 뭐 엉망인 거야. 막 난리도 아닌 거야. 집에서 손질하니까 막 한 일주일 지나니까 머리가 폭탄머리만 된 거야. 특히 한국 사람들은 곱슬머리가 많아요. 모질이 굵어요. 곱슬머리 많아요. 근데 수술 쳐놓으세요. 곱슬머리일수록 수술 더 치시면 안 돼요. 더 많이 뜹니다. 아셨나요? 생머리일수록 수술 많이 치시고요. 곱슬머리일수록 수술 더 치시면 안 돼요.
근데 생머리는 수술 안 치면 또 어떻게 돼요? 가위 자국 딱딱 나죠. 네. 곱슬머리는 가위 자국이 안 나죠. 그쵸? 그래서 더 정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감 커트는 굉장히 고난이도의 커트를 기법이긴 하지만 요금을 여러분들이 10만 원까지도 받아낼 수 있어요. 청담동에서 실질적으로 커트를 잘하는 사람들의 유럽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커트 잘하는 사람들의 대체적으로 요금 분포들을 보면 틴닝으로 해서 커트를 하는 사람들은 요금이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근데 수술 치지 않고 블런트 양감으로 커트해서 선을 지키면서 커트하는 사람들은 요금이 굉장히 비싸요. 아셨나요? 요금을 올리고 싶으면 양감 커트 하셔야 돼요. 요금을 올리고 싶으시면. 왜? 고객들이 너무 좋아하는 커트거든요. 그래서 요금을 올리고 싶으면 양감 커트를 하셔야 되고 저가 손님에서 손님을 많이 받고 싶으면 이거 하시면 돼요. 그 대신에 제 철학은 뭐예요? 손님을 적게 받고 요금을 올려라. 여러분들 나이가 20대, 30대 아니잖아요.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은 이 커트를 하시면 돼요. 이거는 양감 커트는 나이 드신 분들한테 하시면 돼요. 지금 앞으로는요, 나이 드신 분들 위주의 그 컨셉을 잡고 미용실을 운영하시면 대박나요. 불황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하시면은요, 항상 신규 손님 받아야 돼요. 자, 이게 양감과 질감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슬라이싱. 자, 티닝에 대한 개념과 그러니까 블런트와 티닝에 대한 개념은 이 정도까지만 하시면 되고요. 슬라이싱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동 디자인과 고정 디자인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이 상태에서 슬라이싱, 빗질을 한 상태에서. 그리고, 이 상태에서 슬라이싱을 한 번에 했어요. 한 번에. 한 번에 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슬라이싱을 또 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떨어지는 선이 또 어떻게 떨어질까? 자, 뭐예요? 고정이에요. 고정. 여기에 고정이에요. 여기에 고정이에요. 자, 하나, 둘, 셋. 이동이에요. 그죠? 자, 떨어지는 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떨어지는 선. 떨어지는 선이 왜 중요해요? 뻗치고 안 뻗치고가 결정이 돼요. 이해가 됐나요? 뻗치고 안 뻗치고가 결정이 돼요. 자, 떨어지는 선.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지금 뭐가 나왔어요? 컨케이브 나왔어요. 컨케이브. 자, 여기서 떨어지는 선이요. 컨케이브 나왔어요. 여기서 떨어지는 선이요. 컨벡스 나왔어요. 얘 뻗쳐요, 안 뻗쳐요? 안 뻗쳐요. 얘는 다 뻗쳐요. 어디가 뻗쳐요? 여기 뻗치고 여기 뻗쳐요. 그리고 자, 자연 빗질한 상태에서 콘케이브와 앞으로 포워드 대각을 해서 빗질한 콘케이브는 달라요. 뭐가 달라요? 여기 러프존의 넓이가 다르죠. 이해되셨나요? 네. 슬라이싱이라서 딱 똑같은 슬라이싱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이것 또한 서양 사람들은 이걸 다루지 않았어요. 그냥 이거 하라고 그래요. 모든 강사가 슬라이싱은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이즈를 오므렸다 폈다 오므라 폈다 요거만 가르쳐요. 네. 맞죠? 근데 층이 어떻게 생기는지는 뭐 안 가르쳐줘요. 자, 요 세 개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러프존과 그린존에 대한 개념에서 층이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 아셔야 돼요. 똑같은 슬라이싱을 하더라도 앞으로 더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층이 더 많이 생기죠. 그쵸? 횟수가 많아질수록 라운드가 발생돼요. 이동 디자인을 하면서 컨케이브나 컨벡스에 따라서 머리가 그러면 얘들은 뻗치고 얘네들은 뻗치겠죠. 얘네들은요 뻗치는 머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뻗쳐요. 이동 디자인. 그래서 이동 디자인. 하나, 둘, 셋, 넷. 이동 디자인. 자, 그게 왜? 자, 잘 보시면 자, 하나, 둘, 셋. 다리 이동 보세요. 다리 이동이 컨벡스예요. 똑같아요. 다리의 움직임과 2차 가이드선의 움직임은 똑같다.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고도. 고도 또 생각하셔야 돼요. 없다, 머리카락이 없다, 많다. 고도 또 생각하셔야 돼요. 각도를 얼마큼 줄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유형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연구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론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많이 탐구를 했고 많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는 지식이 굉장히 많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다 가져가시면 너무 좋겠어요. 그리고 각각 지방마다 원장님 안산에서 제일 비싼 커트 요금,
원장님 추천해서 제일 비싼 코트 요금. 집에도 있어요. 제일 비싼 코트 요금. 동네도 있어요. 정말 자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1%의 고객만 받으세요. 그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부자 손님 1%만 받으세요. 굳이 그 동네에 있는 손님이 서울에 오지 않게끔. 서울에 다 뺏기고 있잖아요. 그쵸? 저는 제가 우리 동네에 있는 손님 잘 안 바뀌거든요. 우리랑 동네 사람 부자 사람 저희 다 웃고 전국에서 오잖아요. 한 달에 200명만 받으면 돼요. 그 동네에서 건물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대부지 없을까요? 많아요. 그 동네. 그 동네 잘 사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 사람 딱 200명만 잡아주시면 돼요. 왜 굳이 못 사는 사람들 생각 신경 써요? 부자인 사람 생각하세요. 돈 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한테는 머리를 잘 하셔야 돼요. 왜? 그 사람들은 청담동에서도 머리를 하고요, 명동에서도 머리 하고요, 홍대, 이대에서도 머리를 하시거든요. 눈높이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에요. 그 수준에 맞는 기술을 펼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서울에 와 있어 공부를 하시죠. 그렇죠. 서울에 와서 공부를 하시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지방은 안 갑니다. 앞으로도 잘 안 갈 거예요. 몸이 힘들어요. 저는 규칙적인 삶을 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7-5에 보면은요, 사각의 모서리 양감 코너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를 여러 개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보고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죠? 이게 도대체 뭐야? 네. 그쵸? 이게 도대체 뭐야? 그쵸? 자, 사각의 모서리 코너정리에서 이걸 원포인트로 코너정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원포인트. 자, 우리가 코너정리 원포인트가 하면 뭐예요? 자, 프론트에서요, 재미난 게 보시면은요, 프론트에서 원포인트 파팅을 했어요. 자, 포워드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프론트를 하시다 보면 커트를 지나가다 보면 떨어지는 선이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런 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원포인트를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여기서 층이 이렇게 생겨요. 층이 이렇게 생겨요. 그럼 가벼워질까 안 가벼워지겠어요? 코너가 다 없어져. 이렇게 이런 층이 생겨요. 이렇게 없어져요. 이렇게 가벼워져요. 그럼 떨어지는 선, 얘네들 떨어지는 선은 어떻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겁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요, 원포인트 파팅을 하시면 가벼워져요. 대박이죠? 무겁다 생각하는 걸 코너 정리를 한다는 건 원포인트로 생각하면 무조건 가벼워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층을 낼 때 여기 원포인트 필요하고요, 여기 원포인트 필요하고요, 여기 원포인트 필요하고요, 여기 원포인트 필요하고요, 여기 원포인트 필요해요. 그리고 정무성 원포인트 필요하고요, 여기 옥시피탈 필요할 수도 있고요, 백포인트 필요할 수도 있고요. 원포인트는 어느 곳에서는 다 쓸 수 있어요. 그 대신에 원포인트로 사용하시면 뭐가 나와요? 가볍다. 가볍다. 그럼 원포인트는 뭐가 나와요? 삼각형. 다중 포인트도 똑같아요. 다중 포인트는 원형이 나와요. 원포인트는 삼각형이 나오고요, 다중 포인트는 원형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내가 여기서 원포인트 들어갔죠. 원포인트 들어갔죠? 네. 그리고 다중 포인트 또 들어갔죠? 그러니까 제가 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너 정리가 되고요. 사각형이 여기가 없어지잖아요. 코너 모서리가 없어지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내가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다중 포인트도 있고 원 포인트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원 포인트를 기준적으로 해서 내가 삼각형의 코너 정리를 해서 사각형을 라운드로 만들어내는 작업이에요. 자, 여기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요 부분, 요거 사각형이잖아요. 요만큼 사각형이잖아요. 네. 제거가 됐잖아요. 그래서 라운드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원포인트는 우리가 쓰고 있는 원포인트는 하나만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탑 포인트 하나만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 곳곳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라운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제 무거움과 가벼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무겁다, 가볍다. 자, 무겁다, 가볍다. 자, 보세요. 단말이에요. 단말이에요. 층이 있어요, 없어요? 다 원랭스예요. 다 원랭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어디가 무거워요? 자, 모발의 분포량이 많다. 모발의 분포량이 적다. 모발의 분포량이 적다. 어떻게 해요? 앞에는 가볍다. 뒤는
무겁다. 그쵸? 자, 여기는 모발의 부분이 많고 모발의 부분이 적고